오늘은 전업투자자 대입장의 김용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전업투자자 한 20몇 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책 실전 매수 매도 기법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 또 매도를 힘들어하니까 매도를 어떻게 제가 이제 공매도를 원래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 책을 썼기 때문에 네. 매도를 개인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매도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책 한 권 정도 보면은 매수도 잘할 수도 있고 매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대회 입상도 이렇게 수익률 대회 그런 데도 몇 번 입상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공매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된 다음에요. 그 전반기 때는 뭔가 이렇게 쇼커버 같은 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급상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그것을 네. 퀴즈 이제 손절매, 네. 손절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네. 그런 경우는 원래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 80만 원 했는데 120 가니까 손절 난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헤지 펀드라 하지만은 손절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펀드에서는 15% 20% 있기 때문에 그냥 손절 그리고 헤지 펀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면 한 5억 10억 이렇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대 물량 청산 물량이 많이 나왔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는 에코포로 BM 또 포스코는 저배에서 때렸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쏟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의 고점에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지금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청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수익을 벌었으니까. 네, 이제 에코포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매도 치고 이렇게 오르니까 반대 매매, 청산, 손절. 자 그렇게 놓았고 여기서 약 80만 주, 80만 주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펀드에서 산 것을 그대로 전거사 한 5개, 10개 정도로 외국계가 다 1조 몇천억 받아갔습니다. 80만 주.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매도로 쳤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있죠. 아직도 고평가에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에코포로 BM, 에코포로, 또 LNF, 포스코 홀딩스 다 청산 물량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잔고량이 판단은 자기들은 지금도 고평가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수익 실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기를 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와. 자기들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여기 올라와도 수익이니까 상은 안 하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기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한다. 단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건 소키즈 물량이 놉니다. S켓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렇게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보니까 이 실적이 적자였지만은 좋아진다. 이런 놈이 자기들이 수익 실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매가 나올 때 그때가 저는 조점이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계 추이를 좀 유심하게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고점에서 그 공매도를 쳐가지고 지금 수익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막 산다고 해서 조금 플러스를 올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숏 스퀴즈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당분간은. 안 나와요? 아니 이렇게 여기서 해서 지금 수익률이 120 여기서 쳤잖아요. 에코포로 같은 경우 125만 원에 여기서 동시에 마지막 날 80만 주를 딱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익률이 지금 약 뭐 건 한 50%? 120만 원 지금 70만 원이니까 그죠? 70만 원이니까 수익 얼마입니까? 굉장히 수익 많이 나와 있잖아요. 1조 얼마 쳐가지고 지금 몇천억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2차 전지 업종이 자체가 현재 또 성장성이라든지
또 트럼프 당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이걸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뒤집으려면 예. 뭐 실적이나 뭐 호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SKC 봤잖아요. 네. 이 회사도 노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가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흑자로 돌아서고 뭔가 좋으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턴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많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바로 막 쇼키스퀴즈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첫날에는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막 첫날에 막 상한가 같잖아요. 그것은 그냥 개인들이 기대 심리, 단타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신기등록해서 달리고 막 상승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원위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타 자금이라는 것은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3, 4일 일주일 되면은 싹 빠져나가고 원위치하죠. 그러면 지금도 2차 전지에 좀 희망을 갖고 좀 좋게 그렇게 좀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좀 기다려야죠. 이제. 기다려야 되는 네,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진짜 뭐 좀 업종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계속 뭐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면은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규 매수는 좀 더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가 조금 적점이고 내년 초부터는 조금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이런 공매도 청산이라든지 그런 게 쇼스퀴즈 비슷한 현상들 그렇죠.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실적이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네. 그럼 당연히 자기들은 주가는 거의 실적으로 수렴한다 보면 됩니다. 네,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또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 갑자기 2,500을 또 초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800 올라오고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같은 경우도 뭐 5월 달에 인하, 우리 이제 인상 없고 그리고 이제 상분기 실적이 거의 다 평균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오늘 보니까 휴전 합의 또 이제 또 석유값도 보면 현재 석유값 같은 경우도 거의 70, 80달러에서 이렇게 안정화되고 진짜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나라 같은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차트인데 여기가 고점, 여기 거의 고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계속 지금 다 미국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여기 거의 고점에 왔습니다. 그죠? S&P 500도 여기 고점. 니케이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 자, 대만도 거의 고점. 뚫은 거 같네요. 단지 이제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약간 이렇게 올라왔고, 자, 상해, 심천, 뭐 이렇게 홍콩, 항생,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래 된 경우고,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게 보면은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독일 이런 나라도 보면은 거의 미국하고 이렇게 키높이를 맞춰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자, 이 차트는 우리나라 종합 차트인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이렇게 2,500 찍고 여기서 약간 조정 미국이 상승으로 가니까 이 정도.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600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경제 규모가 거래가 좀 많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밀린 경우인데 현재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공매도가 지금 금지됐고 미국 영향을 받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계속 하반기까지 12월 달까지 행보 단지 이제 변수는 10억 양도세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현재 10억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완화돼서 뭐 100억, 50억, 30억 이렇게만 되더라도 변수는 없고 약 하반기 때는 저는 좋게 본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준다면은 오히려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정책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 공매도가 금지돼서 그 하락하는 게 적어지는 거긴 맞나요? 그러니까 좀 그 하락 지지선이 좀 높아지는 거?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딱 분석이 끝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투신이라든지 또 연금에서 국민연금 이런 데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들이 대행주는 자주우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고평가돼 있다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죠. 2차전지 누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회사가 실적이 턴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도 공매도만 하는 또 펀드만 또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 펀드에서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공매도 치더라도 또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한 또 펀드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주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횡보를 보시는 거예요? 조금 점진적인 상승은 안 보세요? 문제는 10억 양도세 이 부분이 좀 엄청 관건이 됩니다. 2021년 통계에 보면은 양도세 낸 사람이 700명 그리고 세금은 치니까 2조 한 3천억.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또 로봇, AI, 어려움 이용 쪽에 5배, 10배 낸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많다 보거든요. 몇만 명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또 10억이라 하면은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영향을 좀 많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보는 차트가 작년 12월 달, 12월 달 보면은 이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당일 한 1조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1조가 대주주 물량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장날에 그냥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냥 개인들이 공포심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올해는 인원이 사람이 더 많고 금액이 좀 많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한 30억, 뭐 50억 이 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야 이렇게 내리면 이날 사야지. 12월 달 한번 22일인가 이렇게 날짜가 또 유튜브 한 날짜가 촬영이 잡히는데 그때 만약에 10억으로 된다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종목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은 또 그때 또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은 배당을 받을 때가 유리하고 안 받을 때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해서 개인들 또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이때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또 주가를 한번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게 좋죠. 그러면은 제가 바라면 한 50억, 뭐 30억 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억 양도세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간략히 한 종목당 내가 10억 매수해가 있는데 거기서 3억 이상 수익 날 때. 그러면은 20 몇 프로 수익 양도소득세 안 내고 팔아도. 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파는 게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9억 뭐 이렇게 1억 2억 파는 경우 그리고 다 팔겠네요, 진짜.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장날 따라간다 나도 팔아버리는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작년에 당일날 1조나 40% 하락하거든요. 올해는 더 심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들은 만약에 10억이 된다면은 그날 그냥 좀 현금을 준비해놨다가 그냥 3억 이렇게 바로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도 12월 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50억, 30억 된다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위로 그냥 행보 위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혹시 2023년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반기 다음 달이나 뭐 2023년 초까지 해서 올해는 진짜 2차 전지 뭐 AI 로봇 이런 게 좀 강세였는데 뭐 생각하시는 그런 주도주나 주도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결국 이제 12월 달, 현재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이냐 제가 쭉 매년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뭐가 실적이 턴되는 업종, 섹터 또 관심 이렇게 분야가 12월 달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또 AI, 전기차 또 로봇 또 이런 주식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좋게 보는 것은 현재 제일 좋게 보는 것은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좋게 봅니다.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의료미용, 그 다음에 전력주, 변압기주, 그 조선주 정도가 12월 달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년에 좋게 보는 종목들이 12월 달에 이렇게 움직이고 약간 상승으로 가고 또 1월, 2월 또 이렇게 랠리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업종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대표님께서 SK텔레콤 얘기하셨잖아요.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상반기 때 뭐 은행주 사실은 안정적으로 프로 개인들은 수익률은 작아도 뭐 5%, 10%, 15%라도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주식을 하는 게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급등하고 따라다니면은 내 계좌가 일단은 손실 나고 딱 보면은 30%, 50% 손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은 이순신처럼 하자. 24전 24승 했는데 딱 보고 내가 좀 불리하다. 성산이 없다 하면 안 하는 거죠.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했을 때 최대한 그런 방어선이 있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을 많이 해주고 현재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좋게 보시는 섹터로 반도체, 로봇, 의료, 미용, 전력주, 조선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게 보신다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거품 논란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주식을 한다 했잖아요. 네.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잘 찍히지 않는 종목에서 손실 크게 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라든지 또 바이오 주식, 게임 같은 경우 또 신규주 제가 안 하는 섹터 이제 종목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 실적을 저는 이제 주식을 한미 반도체 자 이런 보면 올해 매출이 추정치가 1,400억, 단기 수익이 한 190억, 현재 시총이 한 약 6조. 그리고 또 내년에 뭐 매출 늘기도 하고 단기 수익 늘고 영업이 는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숫자가 안 찍혀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이 숫자가 찍히면은 내가 계산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저평가 되었다면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런 종목은 아차 하는 순간에 크게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런 종목 안 해요. 차라리 한다면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차라리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HBM에 뭐 납품하고 뭐 하더라도 현재 이 보면은 PER, P라고 하는데 P가 벌써 단기 수익이 뭐 65년 정도 해야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얼마 정도 버는 거 65년 그럼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숫자가 찍히지 않는 종목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한 어느 정도 PER 뭐 그래도 좀 이거 정도는 비벼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반도체 종목이 현재 등록된 것이 한 100 종목 넘습니다. 거기서 전공종, 후공종 어떻게 저도 공부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도 포기.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반도체 특히 종목이 많다 보니까 실적대로 딱 이렇게 뭐 우리가 자동차 섹터 뭐 이렇게 건설의 섹터 하면 딱 실적에 얼마 하면 이 시총이 노는데 어떤 경우는 뭐 너무 폭이 너무 심해서 저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고 또 언급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언급되고 종목 추천하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고평가 됐다 보고 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수급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은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달 통계 한번 봅니다. 한 달 통계, 자 3개월 통계는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경우고, 자, 한 달 이렇게 보면은 약간 외국인들이 조금 개인들의 매도.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은 좋게 보는데 너무 저는 고평가돼 있다 보고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아참한 순간에 이렇게 역별되면은 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개인들은 이순신처럼 숫자가 찍히는 종목 하는 게 유리합니다.
뒤에 뭐 설명하겠지만 차라리 전력주 이런 경우 또 의료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 같은 경우는 다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혹시 하락하더라도 기다림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퍼가 60 정도 뭐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이스페타시스 종목 이런 종목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지금 하락폭이 깊어서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도 10,000원짜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스페타시 이 종목 역시 보면은 이렇게 현재 뭐 매출은 올해 추정치가 6,700억, 당기 순이익이 500억, 영업이익 한 600억, 현재 시총은 2조.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2조 같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저는 거의 안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숫자가 안 지키는 종목을 안 하는 게 좋죠. 이 종목도 표를 한번 볼까요? 19. 19 같으면 조금 고평가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많이 땡겨오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가 아까 좋다고 얘기하신 건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하이닉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통계가 외국인들이 300만 주, 기간은 조금 매수했다 매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 삼성전자 보면은 개인이 최근에 많이 매도하고 기관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사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 종목이 안전하다는 거죠. 내가 말했던 이순희처럼 한미 반도체 사서 손실 나는 것보다는 이 종목 외국 기관 또 반도체가 현재 수출도 늘고 또 이렇게 업황이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게 좋잖아요. 수익 내려 하다가 물리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이 저는 좋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저는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실적으로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뭐 뉴스 보고 또 리포트를 주로 보고 리포트를 보고 해석만 잘 하면 됩니다. 현재 이 업종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또 그런 정도만 알면 되고 뭐 구체적인 이제 또 애널리스트들이 설명하니까 그냥 리포트를 보고 이 회사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정도가 중요하다.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월봉 이렇게 보면은 다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 원 여기 간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하는 반도체, 메모리, 그다음에 HBM, 또 AI 쪽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오늘도 뭐 삼성전자 뉴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엄청 고부가 같이 AI 쪽에 계속 뭐가 이렇게 수율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혹시 물리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전자 이렇게 물린 분들은 저는 9만 전자 간다 봅니다. 10만 전자 간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수도 괜찮고 또 뭐 물타기도 괜찮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는 좀 비싼 거고 삼성이랑 SK는 하이닉스는 뭐 어떻게 좀 고평가가 덜 되죠? 그렇죠. 지금 적자고 하지만은 막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외국 기관 믿으라는 거죠. 돈을 이렇게 비싼 주식을 금액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한 달 동안 약 2,200만 주 금액으로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매수할 때는 보통 제가 볼 때는 계산서가 나왔지 않겠나. 적어도 한 6개월, 한 1년 후를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고 이 회사가 저평가 되어 있다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유리합니다. 로봇 섹터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자, 이 종목이 신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밀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등록할 때 막상 제일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의아했는데 현재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면 기관이 뭐 계속 또 외국인이 많이 사주잖아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종목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급등했는데 레인보우 뭐 그다음에 디로보틱스 실적이 좀 그만큼만 따라주는 종목 로봇
차트가 이런 종목 다 괜찮지 않겠나. 급등을 하고 지지된 종목 그리고 뭐 누르메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지되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두산 로봇이 이렇게 치고 가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 사면은 내년에도 역시 고점을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표님께서 연초에 출연해 주셨을 때 로봇 엄청 오를 때 예. 연말 가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자, 기대 심리를 많이 떨어졌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네. 자, 주봉 이렇게 오르고 결국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상 연말 되면은 이렇게 연초에 또 급등하고 연말 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로봇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장산업. 그래서 항상 많이 가는 주식들은 일단 실적이 좋고 뭔가 이렇게 기대 심리가 많은 사람들 주는 업종 섹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또 내년에 또 12월 달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무조건 터는데 2차 전지경으로 지금 못 가잖아요. 네. 못 가는 이유가 3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또 4분기도 실적이 안 좋게 이렇게 시장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1분기도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은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2차 전지를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3, 4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어차피 결국 정해진 길이니까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로봇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서 그 전반기 때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앞으로는 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2차 전지를 뭐 보통 우리가 차는 보면 앞으로 갔다 직진했다 후진했다 또 새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날개에서 날아가고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좋게 보는 사람 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좋다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저 사람은 좀 낮게 본다 좀 하락으로 본다 하면은 두 개 다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미인 뽑기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가 좋다 해야 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SK 하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LNF, 포스코 부처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는 겨울이 와 여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름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물량을 줄인다든지 또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차전지를 볼 때는 이제는 4분기 때 실적 그럼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시장에서 나온 거고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좀 약간의 시장에서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준다면은 좀 약간 반등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또 트럼프 또 당선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를 또 깬다면은 에코프로가 여기를 깬다면은 또 2차 전지는 대부분이 한 단계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은 실적은 계속 생각보다 시장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여기서 하락이 안 하지만은 에코프로 이렇게 LNF, 포스코 부처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 때 실적 그리고 내년에 또 전기차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이를 보고 매수는 좀 기다려보고 또 보유자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양 물린 분들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타기 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에코프로 비에 LNF 또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들의 공매도 침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조단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가 저는 저점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업종을 공매도 물량이
한매가 들어오는지를 매일 체크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체크해보고 만약에 여러 종목이 들어온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동참 매수를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공매도 물량이 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네. 주가가 못 올라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때 많이 하락했다 생각하면은 아까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 앞에 SKC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공매도 많이 쳐놨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려니까 싹 한매 회피고 회피잖아요. 그 2차 전지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로 계속 하락한다면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회사가 저평가 됐다 하면 한매하는 거죠. 내리면서는 못 파는 거죠. 가격을 막 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 못 치니 공매도를 못 치니까 그게 이제 업팅룰이라고 원래는 밑에 한 호가의 밑으로 주문을 하지 못하죠. 그것이 업팅룰인데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위로 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 뭐 유동성 공급자 부분이 미시하게 증가하고 줄고 하고 있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에코프로는 그 에코프로 안에서 그 있던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머티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럼 에코프로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죠. 원래 자회사를 외국인은 그렇답니다. 외국인은 이 회사가 자회사에 똘똘한 자회사 실적이 좋은 자회사에 있다면 상장 안 한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평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상장을 해피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주주들한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은 좋지 않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그런 경우죠. 카카오 자회사를 많이 상장해비다 보니까 원래 카카오가 많이 하락해비. 그럼 에코프로 저가 아까 말씀해주신 지지선 60만 원이구나. 저거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4분기 때 실적은 다 안 좋다고 나왔으니까 1분기 때도 실적이 좀 안 좋다. 또 미국의 선거가 또 뭐 트럼프 쪽으로 뭐 또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좀 대부분 공장을 이렇게 짓다가도 약간 좀 수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약간의 물량 같은 거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봐야죠. 만약에 이제 실적이 빠르게 반등이 안 돌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저점을 깬다면은 또 한 단계 추가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2차 전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원래 자회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실적이 잡히잖아요. 보면은. 네.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옛날에 드렸는데 네, 맞아요. 예, 여기 보면은 자기들 철강 계속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 70조, 80조, 70조 내년에도 한 70조, 80조 팔겠죠.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3조 5천억, 3조 또 영업이익 4조 정도. 내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이 회사는 에코프로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안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막 60%, 70%씩 막 격감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안 빠지죠. 예. 자기 가치가 있으니까. 안 빠지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가 만약에 또 실적이 좋아지고 평가된다면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종목 다르게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거의 지지된다 보고 또 다른 에코프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깨면은 한 단계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한 다음에 예. 그 전에 뉴스만 보면은 막 진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막 안 좋다는 그런 게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연일 상한가 치다가 오늘 좀 그 흐름이 끊긴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주 일단 개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한 종목이죠. 네. 그래서 또 상장하고 개인들이 기대 심리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만 매수, 기관은 매도, 외국인도 매도잖아요. 그럼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내일 연속해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다 어떤 경우는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다 이렇게
확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상상 자 이렇게 단기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로 다시 다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근처 저는 오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로보티스 한번 봅니다. 신규 등록하고 기대 심리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밀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벨에서 보면은 자, 일자벨에서 보면 이 종목 역시 처음에는 개인들만 이렇게 샀잖아요.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들 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금이 단기 자금, 단타성 자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절과 손절을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에 놓을 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뭐 50만 주, 60만 주 여기가 거래 바닥. 네. 예, 저희는 이제 거래 압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한 경우인데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똑같네요. 똑같은 흐름이죠. 개인들이 사고 단타 자금이다 보니까 단기 자금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 이렇게 그때 정도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 현재 보유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확률은 한 8, 90% 이렇게 다시 요 부분에 한 6만 원 근처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점 매도를 이런 것들은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키움 정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종목 순이라고 이 종목을 개인들이 항상 1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항상 거래 대금 상위 1등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공모 받아가 여기서 탁 던집히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던지고 현재 거의 9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뭐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분봉 자, 한 5분봉, 10분봉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제일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날 등록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약 7%, 8, 마이너스 한, 그러니까 여기 한 25%까지 갔다. 그러면은 한 10한 5%, 한 17% 정도까지 안 밀리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날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날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거래 대금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것은 또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런 종목 보유 그다음에 이런 바로 상한을 갔기 때문에 매도할 계획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역시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한 7%, 8% 밀리지 않는다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상한가 가고 오늘 한 12, 3% 찍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7%, 8% 밀렸을 때 매도하면은 이제 고점 매도가 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났다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일가도 마이너스 한 2% 이렇게 밀리잖아요. 야간 시장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위로 가기 어려우니까 고점에서 한 7%, 8% 밀렸을 때 이 부분에 매도. 그러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앞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또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질 때는 고점에서 한 7, 8% 밀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져가면 고점 매도가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7%, 8% 안 밀리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같이 고점을 찍고 만약에 한 7, 8% 밀렸다면은 매도. 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런 종목을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 상한가를 치면요. 그 30%라고 한다고 하면 30%까지 오른 거예요. 거기서 23%가 되면 파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날 이제 30% 올랐으니까 이제 그것이 다음 날 보통 상한가 가면은 보통 한 10%에서 5% 전후 출발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 올랐다가 한 2, 3% 오면은 매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상장한 날에 막 올라간 날 30% 올라갔어요. 근데 23%에서 끝났어. 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일 때. 아니 고점에서 한 7%, 8% 정도 밀리면은 근데 보통 강한 종목은 7%, 8% 잘 안 밀립니다. 보통은
보통 한 3, 4% 밀리다가 다시 가고 3, 4% 밀리다가 다시 가고.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대행주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이렇게 계속 가는 종목은 여기 사타해가지고 이런 데 팔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고점 매도가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제가 좀 잘 안 되는 게 만약에 이틀째에 또 10% 올랐다가 3%에서 끝났어요. 그럼 종가 정리하고 가라는 거죠. 예. 그러면 처음에 30% 갔다 23%는 정리를 안 하고요. 이제 당일날 만약에 상한가 갔다가 밀릴 때는 25% 되면 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5% 정도 상한가 간 종목 25% 정도 5% 밀리면은 다시 상한가 가는 거는 거의 없고 10개 중에 한두 종목 있고 나머지 대부분 8종목은 24% 끝났다면 그냥 그 뒤로 계속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상한가 마감하면은 다음 날 5%에서 한 10% 평균 뜹니다. 예.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고 상한가 간 종목은 25%면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한가로 끝났을 때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장중에도 그렇게 그런 매매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아까 좋아 보이는 섹터로 반도체, 로봇 2개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미용, 전력, 조선주 이게 있으셨잖아요. 예. 여기서도 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내년에 확실히 좋게 보는 것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항상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한 약간의 지금 정도 12월 달 현재 이렇게 사면은 좀 내년에 좀 무난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많이 갈 종목 아니고 그다음에 좀 좋게 보는 것은 전력주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종목은 조선주 차트인데 하나우선이 이렇게 유상증조를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이렇게 조선주를 막 끌어내렸는데 현재 이제 유상증조하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우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고점을 찍고 이렇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업 현재 업황 상황이 토크에 약 110% 정도 배가 꽉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도 꽉 차가 있고 그리고 거의 수주도 뭐 3년치 물량 사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다 고부가치 LNG선 이렇게 수주하면은 아주 그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하반기 때 좀 성장 영업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조선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 정도 보면은 내년에는 여기를 넘어서 다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여기 물린 분들도 그냥 요 부분에서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도 해도 내년에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저는 조선주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를 저는 좋게 보는데 건설주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차장이 무너지고 5천억 다 실적에 반영하고 이렇게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한 2만 원, 한 2만 1천 원 이렇게 간다 봅니다. GS건설의 자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와, 근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뭐 부실공사,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고 DLNC 대림, 현대건설. 그 중에서는 현대건설 정도 같으면 무난하다. 건설 업종이 현재 경기가 안 좋다 했는데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내년에 약간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다면 현대건설 정도 같으면은 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현재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2,400억. 예. 나쁘지 않게 현재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이 키를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 섹터가 많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가 많이 상승하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위에 종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 바닥에서 올라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키 높이를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하면은 수익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전력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전력주는 현재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 제일 잘 가고 호성중공업 그다음에 일진전기는 최근에
천억 유상증자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전력주 변압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옛날에 치킨 게임으로 미국 이렇게 유럽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이렇게 문 닫고 현재는 수주가 계속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또 친환경 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서버 증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압기 쪽이 계속 이렇게 성장할 산업이라 생각하고 현재 차트가 이렇게 많이 간 경우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회사는 자그만한데 시총이 한 4,800억 정도 되는데 유상증자 1,000억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억 딱 하는 거 보고 이 업종 자체가 일이 엄청 앞으로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좀 많이 가지 않겠나. 변압기 전력 이쪽 세트를 내년에 거의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 몇 번 드렸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내년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만약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일단은 지수가 이제 2,50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삼성중공업 정도를 한 5천만 원 매수. 그다음에 맥컬리 인프라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터널 도로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30년 동안 50년 동안 도로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투자비물 회수하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 정부의 기부 체납하는 회사인데 금리하고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할 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현재 주봉 보면은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13,000원, 14,000원 그리고 배당을 위해서는 많이 원래 배당 줍니다. 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많이 높은 관계로 현재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의 매수 그러면은 한 13,000 이상 가지 않겠나.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간다면은 그래서 개인들은 수익은 좀 작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거의 수익 낼 가능성이 많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처럼 이길 수 있을 때만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 종목도 제가 편입을 약 한 25% 정도 편입. 아까 전력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 일렉트릭 자, 이 종목 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서 성공하면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 정도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순신처럼 주식을 하자.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매수했을 때 최소한 본전 아니면 약 수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너무 급등했던 테마주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매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해가지고 손절 못하니까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몇 개 좀 언급했듯이 맥컬리 인프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만 1년에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수해서 수익도 내고 배당 받고 이렇게 안전 위주로 개인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대입장 김용욱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